복도에서 들린 고함 소리. 이따위로 할 거면 당장 그만둬!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오늘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가을이 깊어가는 작은 도시의 한적한 주택가, 오래된 한옥을 개조한 집에서 이분숙 할머니는 아침 차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여든이 된 나이에도 여전히 곧은 허리와 또렷한 눈빛을 지니고 계시는 분숙 할머니는 대학에서 철학을 가르치다 은퇴하신 분이었어요. 평생을 학문에 바치며 살아오신 만큼 늘 차분하고 절제된 생활을 하고 계셨죠. 참는 게 지혜다. 이것이 분숙 할머니가 평생 간직해온 신념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아들을 키우면서도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조용히 견뎌내며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살아오셨거든요. 강단에서 학생들에게 철학을 가르치면서도 인내와 절제야말로 인간의 최고 덕목이라고 늘 강조하셨어요. 특히 어려운 시절을 살아오신 세대답게 참고 견디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성숙이라고 믿고 계셨죠. 나이가 들수록 더욱 그 믿음이 굳어져서 요즘도 이제 나이 들어서 조용히 지내는 게 맞다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하곤 하셨습니다. 분숙 할머니의 하루는 시계처럼 규칙적이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뒷마당에서 간단한 체조를 하시고 정성스럽게 차를 끓여 마시며 책을 읽으셨죠. 주로 동양 철학 서적들이었는데 특히 맹자의 호연지기에 관한 부분을 자주 펼쳐보셨어요. 마음을 다스리고 자신을 수양하는 것이야말로 노년의 과제라고 생각하고 계셨거든요. 아침 독서가 끝나면 집 안 곳곳을 정리정돈하시고 오후에는 동네 산책을 나가시곤 했어요. 저녁이면 며느리가 돌아올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며 차분한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런 분숙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며느리 김소영 씨는 42살의 조용하고 성실한 여성이었습니다. 소영 씨는 매일 아침 7시에 집을 나서서 버스로 30분 거리에 있는 따뜻한 둥지 요양원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요양보호사로 일하면서 치매 어르신들과 거동 불편한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었죠. 기저귀 교체, 식사 도움, 목욕 보조, 간단한 물리치료 보조까지 하루 종일 몸을 써야 하는 힘든 일이었지만 소영 씨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나가고 있었어요. 소영 씨가 이 일을 시작한 지는 벌써 3년이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남을 돕는 보람찬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르신들의 웃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졌고 내가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현실은 녹록지 않았죠. 무엇보다 동료들과의 관계가 쉽지 않았어요. 요양원 특성상 직원들 사이에 경쟁이 치열했고 실수라도 하면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 바빴거든요. 게다가 급여도 생각보다 많지 않았고 야근이나 주말 근무도 자주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든 건 원장의 태도였습니다. 김태호 원장은 직원들 앞에서는 차갑고 권위적인 모습을 보였어요. 특히 소영 씨에게는 더욱 까다롭게 굴었는데 말수가 적고 순한 성격이라는 걸 알고 있어서 다른 직원들 앞에서도 거침없이 혼내곤 했어요. 김소영 씨, 또 실수했네요? 이런 식으로 대충대충 할 거면 여기서 일하지 마세요. 시간관념이 없으면 이 일 못해요. 어르신들이 기다리고 계시는데 지각이 말이 되나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소영 씨는 가슴이 답답했지만 그저 고개를 숙이고 죄송합니다라고 말할 뿐이었어요. 집에 돌아온 소영 씨는 언제나 시어머니에게 괜찮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어머니, 일은 괜찮아요. 피곤하지도 않고요. 직장 사람들도 다들 좋은 분들이에요.
서로 도와가면서 일하고 있어요. 원장님도 엄하시긴 하지만 어르신들을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하지만 분숙 할머니는 며느리의 변화를 놓치지 않고 계셨어요. 깊어가는 눈 밑 그늘, 야위어가는 얼굴, 예전보다 가늘어진 손목, 그리고 밥도 예전만큼 잘 드시지 않는 모습까지 모든 걸 다 보고 계셨거든요. 분숙 할머니는 가끔 며느리를 바라보며 마음이 무거웠어요. 저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걸까? 왜 점점 초췌해지는 걸까? 하지만 나이 들어서는 참고 조용히 지내는 게 맞다는 신념과 간섭하지 않는 것이 지혜라는 생각 때문에 깊이 파고들지 않으셨죠. 각자의 삶은 각자가 책임져야 하는 법이야. 나이 들어서 자식 걱정하며 사는 건 지혜롭지 못한 일이지. 분숙 할머니는 스스로를 달래며 이렇게 생각하곤 하셨어요. 소영 씨가 일하는 따뜻한 둥지 요양원의 원장인 김태호는 64세 남성으로 지역사회에서는 꽤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시의회 의원을 2번이나 지내기도 했고, 현재는 지역 봉사단체인 사랑나눔회의 회장직도 맡고 있었거든요. 지역 신문에도 종종 나오고 요양원 운영의 모범 사례라는 주제로 전국 각지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올 정도였어요. 시민들은 그를 어르신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헌신하는 분,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는 인물이라고 칭찬했죠. 태호 원장의 사무실 벽에는 각종 표창장과 감사패가 빼곡히 걸려 있었습니다. 모범 요양원 운영자, 지역사회 봉사상, 효행 실천 표창, 사회복지 공로상 같은 것들이었죠. 방문자들이 오면 항상 그 상장들을 자랑스럽게 보여주며 어르신들을 가족처럼 모시는 게 제 철학입니다라고 말하곤 했어요. 이 요양원은 단순한 사업장이 아니라 따뜻한 보금자리입니다라는 말도 자주 했고요. 하지만 요양원 내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태호 원장은 직원들 앞에서는 완전히 다른 얼굴을 보였어요. 권위적이고 독재적인 모습이었죠. 직원들의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았고, 이런 식으로 일할 거면 당장 나가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특히 회계나 업무 처리에서 조금이라도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사무실로 불러서 문을 열어놓고 큰 소리로 꾸짖곤 했어요. 다른 직원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일부러 목소리를 높이는 것 같았죠. 소영 씨는 이런 모든 상황을 집에서 한 번도 털어놓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걱정하실까 봐서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일을 그만둘 수가 없었거든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소영 씨 월급의 상당 부분이 시어머니의 병원비와 생활비로 쓰이고 있었거든요. 분숙 할머니가 당뇨와 고혈압으로 매달 받아야 하는 약값, 한 달에 한두 번씩 받아야 하는 물리치료비, 그리고 각종 검사비까지 만만치 않았어요. 하지만 분숙 할머니는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면 두 사람은 소박한 밥상을 마주하고 앉았습니다. 분숙 할머니는 오늘 일은 어땠니? 라고 다정하게 물어보시고 소영 씨는 괜찮았어요. 별일 없었어요 라고 대답하는 것이 매일의 일상이었어요. 겉으로는 평화롭고 따뜻해 보이는 일상이었지만 두 사람 모두 각자의 깊은 속마음을 조심스럽게 감추고 있었던 거죠. 그런 평온하고 고요하던 일상에 예상치 못한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건 바로 며칠 후의 일이었습니다. 그 예상치 못한 균열은 분숙 할머니의 오랜 친구 박순자 씨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순자 씨는 분숙 할머니와 함께 대학 시절을 보낸 동기로 젊은 시절 함께 철학 세미나도 듣고 토론도 하던 절친한 사이였어요. 지금은 경증 치매 진단을 받고 따뜻한 둥지 요양원에 입소해 계시는 분이었죠. 평소 분숙 할머니는 한 달에 2~3번씩 순자 씨를 만나러 요양원을 방문하곤 했는데
이번에도 어김없이 오랜만에 얼굴을 보러 가시게 되었어요. 순자야, 오늘은 내가 좋아하던 단감을 가져왔어. 예전에 우리 대학 뒤편 과수원에서 몰래 따먹던 그 맛 기억나니? 분숙 할머니는 정성스럽게 깎은 단감을 작은 그릇에 담아서 순자 씨 앞에 놓으며 다정하게 말씀하셨어요. 순자 씨는 가끔 기억이 흐릿해지긴 하지만 분숙 할머니만큼은 항상 알아보시곤 했거든요. 아, 분수가 왔구나. 이 단감 냄새가 참 좋네. 정말 옛날 그 맛 같아. 두 분은 요양원 1층 로비의 소파에 앉아서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젊은 시절 철학과 교수들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학생 시절 서로 도와가며 공부하던 추억, 각자 결혼해서 자식 키우며 살아온 이야기까지 끊임없이 이어졌어요. 분수가 그때 우리가 칸트 철학 때문에 밤새워 토론하던 것 기억나? 내가 도덕률이 뭐냐고 계속 물어보던 것 말이야. 순자 씨는 웃으시며 옛 추억을 되살렸어요. 맞아. 그때 우리 얼마나 진지했는지 몰라. 지금 생각해보니까 참 순수했던 것 같아. 분숙 할머니도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죠. 그런데 대화가 이어지면서 순자 씨가 조금 다른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분수가 여기 직원들이 대부분 참 친절해. 특히 소영이라는 분이 있는데 우리 며느리와 이름이 같더라. 그분이 정말 잘해줘. 밤에 잠 못 잘 때도 차 한 잔 끓여주고 이야기 상대도 되어주고. 순자 씨의 말에 분숙 할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설마 자신의 며느리 소영 씨가 여기서 일하고 있다는 건 아니겠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쿵 했거든요. 그런데 분수가 나는 요즘 좀 이상해. 그 소영이라는 분이 예전과 달라진 것 같아. 전엔 항상 밝게 웃으면서 일했는데 요즘은 표정이 어둡고 힘들어 보여. 순자 씨는 걱정스런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원장이라는 사람이 직원들한테 너무 심하게 하는 것 같아. 가끔 사무실에서 큰 소리가 나는데 무서워서 나도 깜짝깜짝 놀란다니까. 특히 그 소영 씨가 자주 혼나는 것 같아. 분숙 할머니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순자 씨가 말하는 소영 씨가 자신의 며느리는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직접 묻기는 어색했고 그냥 원장이 좀 엄한 분인가 보네. 그런 분들도 있잖아라고만 대답하셨죠. 엄한 정도가 아니야, 분수가. 정말 심해. 어제도 복도에서 한 직원을 크게 혼내는 소리가 들렸는데 나도 모르게 가슴이 두근두근했어. 저런 식으로 사람을 대하는 게 맞나 싶더라고. 순자 씨는 고개를 저으며 안타까워하셨어요. 면회 시간이 끝나갈 무렵 분숙 할머니는 화장실을 가려고 복도로 나오셨습니다. 요양원 복도는 오후 낮잠 시간이라서 조용했고 어르신들은 대부분 각자 방에서 휴식을 취하고 계셔서 인기척이 거의 없었어요. 복도 중간중간에 걸린 그림들과 화분들이 평온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죠. 그런데 복도 끝쪽 원장실 방향에서 갑자기 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따위로 할 거면 당장 그만둬. 남자의 큰 목소리가 복도 끝까지 울려 퍼졌어요. 분숙 할머니는 깜짝 놀라 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원장실 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한 중년 남성이 책상 앞에 선 여자를 향해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목소리가 워낙 커서 복도를 지나가던 다른 직원들도 힐끔힐끔 쳐다보고 있었죠. 서류 정리도 제대로 못하고 보고서도 엉망이고 도대체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어요? 김소영 씨. 그 순간 분숙 할머니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김소영? 설마 자신의 며느리 소영 씨를 부르는 건 아니겠지요? 하지만 불안한 마음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보았어요. 다행히 복도에 놓인 의자와 화분 때문에
자신의 모습은 잘 보이지 않았거든요. 책상 앞에 고개를 숙이고 서 있는 여자의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익숙한 머리 모양, 익숙한 체구, 그리고 익숙한 어깨선. 특히 목 뒤쪽의 작은 점까지도 익숙했어요. 분숙 할머니는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틀림없이 자신의 며느리 소영 씨였거든요. 매일 아침 괜찮아요. 어머니라며 웃으며 집을 나서던 바로 그 며느리였어요. 어르신들 앞에서는 친절한 척하면서 뒤에서는 이런 식이에요? 김소영 씨, 당신 때문에 우리 요양원 평판이 나빠지는 거 아세요? 태호 원장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어요. 워낙 큰 소리라서 옆방에 계신 어르신들도 들을 수 있을 정도였죠. 이번 주에 실수가 또 있으면 정말 나가라고 할 거예요. 알겠어요? 나 진짜 참을 만큼 참았어요. 분숙 할머니는 태호 원장의 모습을 자세히 관찰했어요. 순자 씨가 말했던 대로 정말 심하게 구는 사람이었어요. 공개적으로 사람을 모욕 주는 방식이 보기에도 불쾌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대상이 자신의 며느리라는 사실이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소영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주의하겠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평소 집에서 보던 며느리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죠. 집에서는 비록 말수가 적긴 했지만 나름대로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위축되어 있었어요. 주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안 되면 솔직히 말하라고요. 다른 직원들도 당신 때문에 피해보고 있다고요. 알아요? 태호 원장은 계속해서 소영 씨를 몰아붙였어요. 심지어 다른 직원들이 지나다니며 힐끗힐끗 쳐다보는 것도 개의치 않고 큰 소리로 꾸짖고 있었죠. 정말 답답해 죽겠네요. 이런 식으로 일할 거면 애초에 왜 지원했어요? 분숙 할머니는 몸이 떨렸습니다. 화가 나면서 동시에 충격도 컸어요. 내 며느리가 저런 모욕을 당하고 있었다니. 평생을 참는 게 지혜라고 믿고 살아온 분숙 할머니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참기가 어려웠어요. 당장 뛰어들어가서 당신이 뭔데 우리 며느리를 저렇게 대하느냐고 소리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분숙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어요. 만약 자신이 나타나면 며느리가 더 곤란해질 수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며느리가 왜 이런 일을 집에서 한 번도 말하지 않았는지도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자신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던 거겠죠. 다음번에는 정말 용서 안 할 거예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세요. 알겠죠? 태호 원장의 마지막 말과 함께 소영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원장실을 나왔어요. 분숙 할머니는 재빨리 복도 모퉁이 화분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소영 씨가 지나가는 모습을 보니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눈물을 참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분숙 할머니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참아야 하는 건 내 몫이지. 저 아이까지 짓밟히는 건 안 되는 일이야. 평생 가져온 신념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나이 들어서 조용히 지내는 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가족이 고통받는 걸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분숙 할머니는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버스 안에서도 동네 입구를 걸어가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며느리 생각뿐이었어요. 그날 저녁 소영 씨가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업무 정리하느라 조금 늦었어요. 괜찮다. 저녁은? 아, 식당에서 먹고 왔어요. 어머니는 드셨어요? 여전히 평소와 같은 대화였지만 이제 분숙 할머니는 그 말들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알 수 있었어요. 그날 밤 분숙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에 잠겼습니다.
머릿속에는 며느리가 고개를 숙이고 꾸지람을 듣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내가 뭔가 해야 하는 건 아닐까? 그냥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는 게 맞는 걸까? 평생을 철학자로 살아오면서 이론적으로는 모든 걸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현실에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분숙 할머니는 한 가지 결심을 내렸습니다. 며느리에게 직접 묻는 것보다는 먼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보자는 거였어요. 그래서 며칠 후 분숙 할머니는 특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바로 입소 상담을 위장해서 요양원에 다시 가보는 거였죠. 혹시 나중에 내가 몸이 불편해지면 요양원에 들어가야 할 수도 있으니까 미리 알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어. 분숙 할머니는 스스로에게 그럴듯한 이유를 만들어냈어요. 사실은 태호 원장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며느리가 어떤 상황에서 일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며칠 후 화요일 오후, 분숙 할머니는 정장을 차려입고 따뜻한 둥지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친구 면회가 아니라 공식적인 상담 신청자로 온 거였어요. 접수 데스크에서 입소 상담을 받고 싶다고 말하자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어요. 원장님께서 직접 상담해 드릴 예정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대기실에 앉아서 기다리는 동안 분숙 할머니는 요양원 내부를 자세히 관찰했어요. 로비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벽에는 가족 같은 보금자리, 사랑이 넘치는 공간 같은 문구들이 크게 붙어 있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따뜻하고 좋은 곳 같았죠. 안녕하세요. 입소 상담 오신 분이시죠? 태호 원장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나타났어요. 지난번에 며느리를 호되게 꾸짖던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저는 이곳 원장 김태호입니다. 어르신, 이쪽으로 오시죠. 원장실로 안내받은 분숙 할머니는 더욱 놀랐어요. 벽면에 가득한 표창장과 감사패는 물론이고 태호 원장의 태도가 완전히 달랐거든요. 어르신, 저희 요양원은 정말 특별한 곳입니다. 단순히 어르신들을 모시는 게 아니라 진짜 가족처럼 모시는 거죠. 태호 원장은 정성스럽게 차까지 내어주며 친절하게 설명했어요. 제가 이 일을 시작한 이유도 따로 있어요. 제 할아버지께서 말년에 많이 외로워하셨거든요. 그때 마음속으로 다짐했죠. 언젠가는 어르신들이 정말 행복하게 지내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고요. 태호 원장의 말은 정말 진심처럼 들렸어요. 지난번에 보았던 그 무서운 모습과는 정반대였죠. 직원들도 모두 가족 같은 마음으로 일해요. 특히 우리 김소영 요양보호사 같은 분은 정말 어르신들을 친 부모님처럼 모십니다. 밤에 잠 못 주무시는 어르신 계시면 새벽까지도 곁에서 이야기 상대해드리고요. 분숙 할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며느리 소영 씨를 칭찬하고 있었거든요. 지난번에 그렇게 호되게 꾸짖던 사람이 맞나 싶었어요. 저희는 무엇보다 어르신들의 인격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직원들도 서로 존중하며 일하고 있어요. 저는 항상 직원들에게 말해요. 어르신들은 우리의 스승이다. 항상 공손하고 정성스럽게 모셔야 한다라고 말이죠. 태호 원장은 계속해서 듣기 좋은 말들을 늘어놓았어요. 분숙 할머니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지난번에 본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너무 달랐거든요. 혹시 내가 잘못 본 건 아닐까? 아니면 저번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걸까? 하지만 분명히 며느리 소영 씨가 고개를 숙이고 꾸지람을 듣던 모습은 눈에 선했어요. 그런데 원장님, 직원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아무래도 힘든 일이다 보니까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분숙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어요. 아, 그 부분은 정말 중요하죠. 저는 항상 직원들과 소통하려고 노력해요.
물론 가끔은 업무상 엄격해질 때도 있지만 그것도 결국은 어르신들을 더 잘 모시기 위해서거든요. 태호 원장은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직원들도 다 이해해 주시고 오히려 고맙다고 하세요. 자신들도 더 성장할 수 있다고요. 그 순간 문 밖에서 직원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태호 원장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지만 곧바로 다시 미소를 지었어요.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직원이 급한 일이 있나 보네요. 태호 원장은 문을 열고 나갔어요. 분숙 할머니는 문틈으로 태호 원장의 모습을 살짝 엿볼 수 있었어요. 직원 한 명이 뭔가를 보고하고 있었는데 태호 원장의 목소리가 갑자기 차갑게 변했어요.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해요? 제대로 좀 해요. 짧은 순간이었지만 분숙 할머니는 확실히 들었어요. 아까까지의 온화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몇 분 후 태고 원장이 다시 들어왔을 때는 또다시 환한 미소를 지으며 나타났어요. 죄송해요. 사소한 업무 조율이었습니다. 하지만 분숙 할머니는 이제 확신할 수 있었어요. 태호 원장의 착한 이미지는 겉모습일 뿐이라는 걸요. 어르신, 시설 구경도 해보실까요? 저희 요양원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직접 보시면 더 잘 아실 거예요. 태호 원장은 분숙 할머니를 안내하며 요양원 곳곳을 보여주었어요. 어르신들이 계신 곳에서는 정말 친절하고 자상한 모습을 보였어요. 어르신,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식사는 잘하셨어요? 하지만 어르신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직원들에게 날카로운 시선을 보냈어요. 특히 복도 청소를 하던 직원에게는 왜 이렇게 대충 했어요? 라고 작은 목소리로 핀잔을 주기도 했죠. 분숙 할머니는 이 모든 걸 놓치지 않고 지켜보았어요. 시설 견학이 끝나고 다시 원장실로 돌아와서 태호 원장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어르신, 저희 요양원은 정말 특별한 곳입니다. 다른 곳과는 차원이 다르죠. 제가 직접 모든 걸 관리하고 있고 직원들도 제 철학을 이해하고 따라주고 있어요. 제 철학이라고 하시면? 분숙 할머니가 물었어요. 절대적인 기준과 원칙이죠. 어중간하게 하면 안 돼요. 어르신들을 모시는 일인데 대충대충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직원들에게 엄격합니다. 그래야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거든요. 태호 원장의 말에서 분숙 할머니는 뭔가 차가운 기운을 느꼈어요. 상담이 끝나고 요양원을 나오면서 분숙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태호 원장의 착한 이미지는 지역사회를 위한 가면일 뿐이었어요. 내부에서는 완전히 다른 절대 권력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죠. 그리고 그 권력 아래서 며느리 소영 씨가 고통받고 있다는 것도 확실해졌어요. 집에 돌아온 분숙 할머니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 행동을 시작해야 할 때였어요. 요양원에서 돌아온 후 며칠이 지났지만 분숙 할머니는 며느리에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고민만 하고 계셨습니다. 직접 요양원에서 내가 꾸지람 듣는 걸 봤다고 말하기에는 며느리가 더 위축될 것 같았고 그렇다고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기에는 마음이 너무 아팠거든요. 그런 고민 속에서 분숙 할머니는 우선 며느리를 더 자세히 관찰해 보기로 했어요. 소영 씨는 요즘 들어 더욱 조심스러워 보였습니다. 집에 들어올 때도 발소리를 줄이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고 시어머니와 대화할 때도 평소보다 더 짧게 대답했어요. 어머니, 저녁은 드셨어요? 네, 오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런 기본적인 인사말 외에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죠. 예전에는 그래도 하루 있었던 소소한 일들을 간단하게나마 이야기해주곤 했는데 요즘은 그마저도 사라져버렸어요. 분숙 할머니는 며느리의 변화를 세심하게 지켜보았습니다.
아침에 나갈 때의 표정, 저녁에 돌아올 때의 모습, 식사하는 모습까지 모든 게 예전과 달랐어요. 특히 밤에 방에서 들리는 한숨 소리가 분숙 할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가끔 새벽에 화장실에 일어나면 며느리 방에서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어느 목요일 저녁 소영 씨가 평소보다 훨씬 늦게 들어왔습니다. 시계를 보니 벌써 9시 반이 넘어 있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오늘 업무가 너무 많아서요. 원장님이 갑자기 서류를 다시 정리하라고 해서 소영 씨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지쳐 있었고 얼굴도 창백해 보였어요. 눈 밑 다크서클도 진해진 것 같았고요. 괜찮다. 저녁은 먹었니? 분숙 할머니가 물었지만 소영 씨는 네, 편의점에서 간단히 먹었어요 라고만 대답하고 빨리 자기 방으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분숙 할머니는 며느리의 이런 모습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어요. 소영아, 잠깐만. 분숙 할머니가 며느리를 부드럽게 불러 세웠어요. 앉아서 차 한잔 하자. 오늘 하루 어땠는지 들어보고 싶구나. 소영 씨는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평소 간섭하지 않으시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였죠. 하지만 시어머니의 말씀을 거절할 수는 없어서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어요. 분숙 할머니는 정성스럽게 차를 우려서 며느리 앞에 놓았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준비된 작은 과자 접시까지 내어놓으시며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는구나. 일이 많이 바쁜가? 라고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소영 씨는 잠깐 망설이다가 아니에요. 괜찮아요 라고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어요. 소영아, 나는 내 시어머니잖니. 내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내 마음도 아프다. 분숙 할머니는 며느리의 손을 가만히 잡으셨어요. 소영 씨의 손이 평소보다 차갑고 거칠어진 것을 느끼실 수 있었어요. 혹시 직장에서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니? 요즘 너무 힘들어 보여서 걱정이 되는구나. 그 순간 소영 씨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꾹꾹 눌러두었던 감정들이 시어머니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거였죠. 어머니, 소영 씨는 말을 시작하려다가 다시 멈췄어요. 말해도 될까, 말하지 않는 게 나을까 하는 고민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거든요. 괜찮다. 천천히 말해봐. 나는 내 편이야. 분숙 할머니는 며느리를 재촉하지 않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 주었어요. 오랜 침묵이 흘렀고 그 침묵 속에서 소영 씨는 마침내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어요. 사실은 직장에서 정말 힘들어요. 소영 씨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어요. 원장님이 저에게 너무 심하게 하세요. 매일같이 혼나고 다른 직원들 앞에서 망신을 당하고 더 이상 견디기 어려워요. 하지만 소영 씨는 말을 멈추고 눈물을 닦았어요. 분숙 할머니는 며느리의 말을 조용히 들으셨어요.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었지만 직접 며느리 입에서 듣는 것은 또 다른 충격이었어요. 그렇게 힘들었구나. 왜 그동안 말하지 않았니? 어머니께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이미 연세도 많으시고 건강도 챙기셔야 하는데 제 일로 스트레스 받으시면 안 되잖아요. 소영 씨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 일을 그만둘 수가 없어요.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거든요. 무슨 이유인데? 분숙 할머니가 부드럽게 물었어요. 소영 씨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침내 그동안 숨겨왔던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사실은 제가 받는 월급의 상당 부분이 어머니 병원비와 생활비로 쓰이고 있어요.
그 말을 하고 나서 소영 씨는 고개를 푹 숙였어요. 마치 잘못을 고백하는 것처럼요. 분숙 할머니는 깜짝 놀라서 며느리를 바라보았어요. 뭐라고? 내 병원비를 내가? 어머니의 당뇨약, 고혈압약, 그리고 한 달에 2번씩 받으시는 물리치료비까지. 한 달에 꽤 많은 돈이 들어가요. 어머니 연금만으로는 부족하시잖아요. 소영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세히 설명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씩 보태드리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모르시게요. 처음에는 임시방편으로 생각했는데 벌써 2년째 계속하고 있어요. 분숙 할머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이 철학자로서 늘 강조해왔던 독립적인 삶, 자립적인 노년이라는 것이 사실은 며느리의 숨겨진 희생 위에 성립되고 있었던 거였어요. 소영아, 나는 정말 몰랐다. 왜 그런 걸 나에게 말하지 않았니? 어머니는 평생 혼자 힘으로 살아오셨잖아요. 남편 일찍 여의시고 홀로 아들 키우시면서도 누구한테 손 벌리지 않으시고 저도 그런 어머니를 정말 존경해요. 소영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런데 나이 드시면서 병원비가 많이 들어가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자식된 도리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때문에 내가 그런 모욕을 당하면서까지 일을 계속해야 했다는 거냐? 분숙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자책감이 섞여 있었어요. 원장님이 아무리 심하게 해도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다른 곳으로 이직하면 월급이 줄어들 수도 있고 적응하는 동안 수입이 불안정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머니께 도움이 안 되니까요. 소영 씨는 그동안 속에 담아두었던 모든 이야기를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출근하는 게 두려워요. 오늘은 또 어떤 일로 혼날까?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 망신을 당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뿐이에요. 버스 타고 가면서도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요양원 문 앞에 서면 다리가 떨려요. 하지만 어머니를 생각하면 참아야 했어요. 분숙 할머니는 며느리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평생을 참는 게 지혜라고 가르치며 살았지만 정작 자신의 가족이 자신 때문에 매일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거예요. 소영아, 정말 미안하다. 나는 정말 몰랐다. 분숙 할머니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내가 너무 무신경했구나. 내가 이렇게 힘든 걸 왜 몰랐을까? 철학자라고 하면서 정작 가장 가까운 가족의 마음도 읽지 못했구나.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분숙 할머니는 마음속 깊이 다짐했어요. 이제 정말 행동해야 할 때가 왔구나. 며느리와의 진솔한 대화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분숙 할머니는 그동안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고민하며 지내셨어요. 직접 요양원에 찾아가서 태호 원장과 맞서야 할지 아니면 소영 씨를 다른 직장으로 옮기는 게 나을지 아니면 법적인 도움을 받을 방법이 있을지 계속 생각하고 계셨죠. 하지만 그런 고민을 할 시간조차 없어질 만큼 급작스럽고 충격적인 일이 벌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화요일이었어요. 소영 씨는 평소와 같이 아침 7시에 집을 나섰지만 표정이 유난히 어둡고 불안해 보였어요.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인사도 평소보다 더 조심스러웠고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것 같다는 예감이 드는 기색이 역력했거든요. 분숙 할머니는 조심해서 다녀와라.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 전화해라라고 말씀하시면서도 마음 한편이 무거우셨어요. 며느리의 뒷모습을 보며 오늘은 왠지 평소와 다르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오후 2시쯤 갑자기 소영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 지금 집에 가고 있어요. 목소리가 심하게 떨리고 있었고 마치 울음을 참고 있는 것 같았어요. 무슨 일이니?
벌써 퇴근 시간도 아닌데? 분숙 할머니가 놀라서 물었지만 소영 씨는 집에 가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전화로는 어려워요라고만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분숙 할머니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뭔가 큰일이 생긴 게 분명했거든요. 며느리가 평소에 근무 중에 전화를 하는 일도 거의 없었는데 이렇게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한다는 건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는 뜻이었어요. 1시간 후 소영 씨가 집에 들어왔을 때 분숙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거든요. 손에는 작은 종이박스를 들고 있었는데 개인 물품을 담은 것 같았어요. 평소 요양원에서 사용하던 개인 머그컵과 작은 화분 등이 보였거든요. 소영아,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일찍 들어왔니? 그리고 그 박스는 뭐야? 분숙 할머니가 급히 다가가서 며느리를 부축했어요. 소영 씨는 소파에 주저앉으며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고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것 같았죠. 그러다가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 오늘 해고당했어요. 그 말과 함께 소영 씨는 참고 있던 눈물을 터뜨렸어요. 분숙 할머니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해고? 갑자기 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소영 씨는 눈물을 훔치며 그날 있었던 일을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긴급 직원 회의가 있었다고 했어요. 평소와 다르게 모든 직원들이 회의실에 모였고 태호 원장이 평소보다 더욱 심각하고 차가운 표정으로 들어왔다고 했죠. 분위기가 무거워서 직원들 모두 긴장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지난주 금요일에 어르신 한 분이 복도에서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잖아요. 박순자 할머니셨는데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으셨어요. 그냥 약간 타박상 정도였고요. 소영 씨는 목을 누르며 말했어요. 그런데 원장님이 갑자기 그 사고의 책임을 저에게 돌렸어요. 분명히 그때는 제가 담당하지 않는 구역이었는데 갑자기 제 관리 소홀 때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분숙 할머니는 며느리의 이야기를 들으며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럼 다른 직원들은 뭐라고 했니? 내가 그 구역 담당이 아니었다는 걸 다들 알고 있을 텐데 아무도 저를 편들어주지 않았어요. 다들 자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원장님 눈치 보느라 바쁘고요. 소영 씨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어요. 원장님은 회의실에서 모든 직원들 앞에서 저를 완전히 망신시켰어요. 김소영 씨 때문에 우리 요양원 평판에 먹칠을 했다. 이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일할 거면 처음부터 오지 말았어야 했다. 다른 직원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말들을 계속하셨어요. 도대체 몇 분 동안이나 그랬니? 분숙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한 30분 정도요.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다른 직원들도 다 불편해하는 것 같았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어요. 소영 씨는 그때의 상황을 떠올리며 몸을 떨었어요. 원장님이 사직서를 꺼내서 제 앞에 놓으시더라고요. 이번 사고 내가 책임지고 나가라. 더 이상 여기서 일할 자격이 없다. 지금 당장 사직서 써라고 하시면서요. 분숙 할머니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사직서를 썼단 말이니? 처음에는 거절했어요. 제 잘못이 아니라고, 그날은 제가 그 구역 담당이 아니었다고 명확히 말씀드렸죠. 그런데 소영 씨는 잠깐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어요. 원장님이 더 큰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지금 변명하는 거야? 책임감이 전혀 없네. 아니면 내가 더 큰 문제로 만들어서 이 동네에서 아예 일 못하게 만들어줄까? 라고 하시면서요. 더 큰 문제라는 게 뭐야?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원장님이 지역에서 영향력이 있는 분이시잖아요. 정말로 다른 요양원에서도 일 못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무서웠어요. 소영 씨는 그때의 공포감을 떠올리며 말했어요. 그리고 다른 직원들 눈빛도 이상했어요. 마치 빨리 나가라는 것 같았고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분숙 할머니는 며느리를 꼭 껴안았습니다. 고생했구나. 정말 많이 힘들었겠다. 그 악질 같은 놈이.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분노가 끓고 있었어요. 저런 비겁하고 치사한 인간이 어떻게 사람을 저렇게 대할 수 있지? 약한 사람 괴롭히는 게 그렇게 재미있나?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소영 씨는 분숙 할머니의 품에서 흐느꼈어요. 어머니 병원비도 계속 들어가실 텐데 제가 수입이 없으면 다른 일자리를 구하려고 해도 추천서도 없고 원장님이 나쁘게 소문낼 수도 있고 그런 걱정은 하지 마라.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우리가 굴복할 이유는 없어. 분숙 할머니는 며느리를 다독이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그날 저녁 소영 씨는 충격과 스트레스로 일찍 방에 들어가서 쉬었습니다. 분숙 할머니는 혼자 거실에 앉아서 밤늦도록 생각했어요. 평생을 참으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정말 나서야 할 때가 왔구나. 저런 인간을 그냥 둘 수는 없어. 다음 날 아침 분숙 할머니는 단호한 표정으로 소영 씨에게 말씀하셨어요. 소영아, 오늘 내가 요양원에 갈 거야. 어머니, 안 돼요. 괜히 문제만 더 커질 거예요. 소영 씨가 놀라서 분숙 할머니를 말렸지만 할머니의 결심은 이미 단단해져 있었어요. 평생을 조용히 살아온 분이셨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의지가 눈빛에서 번쩍이고 있었거든요. 아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저런 인간이 너를 그렇게 대하고도 멀쩡히 지낸다는 게 말이 되니? 분숙 할머니는 며느리의 손을 꽉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내가 직접 가서 그 사람 정체를 똑똑히 보여줄 거야.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 하지만 어머니가 가신들 뭐가 달라져요? 원장님은 이미 저를 내보냈는걸요. 그리고 원장님이 지역에서 워낙 유명한 분이시잖아요. 시의원도 지내시고 봉사단체 회장도 하시고 소영 씨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혹시 어머니까지 곤란해지시면 어떡해요? 괜히 소문이 나서 동네에서 살기 어려워지실 수도 있어요. 소영아, 나는 평생을 참는 게 지혜라고 믿으며 살아왔다. 분숙 할머니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천천히 그리고 깊이 있게 말씀하셨어요. 젊은 시절 남편을 잃고 홀로 아들을 키울 때도 중년에 온갖 어려움이 닥쳤을 때도 그리고 나이 들어 몸이 아플 때도 무슨 일이 있어도 참고 넘어가는 게 옳다고 생각했지. 그게 성숙한 어른의 자세라고 믿었어. 분숙 할머니는 잠깐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셨어요. 가을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할머니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죠. 그리고 다시 며느리를 향해 돌아서서 전에 없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이제는 확신한다. 나이 들어 참고 사는 건 지혜가 될 수 있을지 몰라. 그러나 가족이 짓밟히는 걸 침묵하며 지켜보는 건 지혜가 아니라 비겁이야. 나는 더 이상 비겁한 노인이 되고 싶지 않다. 80년을 살아오면서 이제야 깨달았구나. 진정한 지혜는 때로는 싸워야 한다는 걸 아는 거였어. 다음 날 오후 2시 분숙 할머니는 평소보다 더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고 따뜻한 둥지 요양원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깔끔하게 빗어올린 머리, 그리고 평생 교수로 살아온 품격과 위엄이 묻어나는 당당한 자세로 요양원 문을 열고 들어가셨어요. 마치 강단에 서던 시절의 모습처럼 말이죠.
실례합니다. 김태호 원장님과 이곳 직원분들께 중요한 할 말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분숙 할머니가 접수 데스크에서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직원은 갑작스러운 방문에 당황하며 원장에게 연락했고 곧 태호 원장이 급하게 나타났습니다. 어르신, 며칠 전에 입소 상담받으러 오셨던 분이시죠? 오늘은 무슨 일로 오셨나요? 태호 원장은 여전히 겉으로는 친절한 미소를 억지로 지으며 인사했어요. 하지만 분숙 할머니는 이제 그 가면 뒤에 숨어 있는 진짜 모습을 정확히 알고 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하고 중요한 일로 왔습니다. 분숙 할머니는 태호 원장을 똑바로 바라보며 위축되지 않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제 며느리 김소영이 어제 이곳에서 아무런 잘못도 없이 부당하게 해고당했다고 들었습니다. 바로 그 일에 대해 이야기하러 왔어요. 태호 원장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평소의 가면이 살짝 벗겨지는 순간이었죠. 아, 그 일 말씀이시군요. 하지만 그건 업무상 꼭 필요한 조치였습니다. 안전사고 문제는 심각한 일이거든요. 어르신께서 직접 개입하실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목소리에서 평소의 친절함이 사라지고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어요. 개입하실 일이 아니라고요? 분숙 할머니는 전혀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더 당당하게 반문하셨어요. 제 소중한 가족이 억울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데 가만히 있어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그리고 마침 여기 계신 직원분들도 모두 함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투명하게 이야기해보죠. 마침 점심시간이 끝나고 오후 근무가 시작되는 시간이라 직원들이 하나둘 로비와 복도에 모여들고 있었어요. 태호 원장은 상황이 자신에게 점점 불리하게 돌아가는 걸 느꼈지만 연세 많은 어르신을 함부로 대할 수도 없어서 당황하고 있었죠. 자,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분숙 할머니는 모인 직원들을 향해 또렷하고 힘 있는 목소리로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어제 이곳에서 해고당한 김소영의 시어머니 이분숙입니다. 여러분께 꼭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찾아왔어요. 직원들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소영 씨를 평소에 알고 지내던 직원들은 특히 놀란 표정이었죠. 몇몇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무슨 일인지 궁금해했어요. 태호 원장은 어르신, 이런 식으로 하시면 곤란합니다. 사무실에서 조용히 따로 이야기하시죠라고 말했지만 분숙 할머니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아니요. 어제 우리 며느리를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해고했다면서 이야기는 왜 숨어서 해야 하나요? 분숙 할머니는 당당하게 대답하셨어요. 투명하고 공정하게 모든 분들이 보는 앞에서 이야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분숙입니다. 올해 80세이고 평생을 대학에서 철학을 가르치며 살아왔어요. 분숙 할머니는 자기소개를 하시며 직원들을 차근차근 둘러보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인내와 절제가 최고의 덕목이라고 믿고 살아왔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참고 견디는 것이 지혜라고 가르쳐 왔고요. 분숙 할머니는 잠시 숨을 고르시고 더욱 힘 있는 목소리로 계속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나이 들어 조용히 참고 사는 것은 때로는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중한 가족이 짓밟히고 모욕당하는 것을 침묵하며 지켜보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 비겁입니다. 직원들이 점점 조용해졌어요. 분숙 할머니의 말씀에 깊이와 진정성이 느껴졌거든요. 태호 원장은 점점 더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지만 함부로 끼어들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제 며느리 소영이는 여기서 3년 동안 성실하게 일하면서 어르신들을 친부모처럼 정성껏 모셔왔습니다.
분숙 할머니는 직원들을 한 명 한 명 바라보며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본인과 전혀 상관없는 일에 억울한 책임을 뒤집어 쓰고 모든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모욕당한 후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더 가슴 아픈 진실이 있습니다. 분숙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제 며느리가 이곳에서 받은 월급의 상당 부분이 바로 제 병원비와 생활비로 쓰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그 사실을 며칠 전까지 전혀 몰랐어요. 우리 며느리는 저에게 걱정 끼치지 않으려고 3년 동안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 왔던 거예요. 직원들 사이에서 작은 탄식 소리가 들렸어요. 몇몇은 놀란 표정을 지었고 몇몇은 고개를 숙였어요. 소영 씨와 함께 일했던 동료들은 특히 복잡한 감정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죠. 그동안 소영 씨가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서도 늘 힘들어했는지, 왜 항상 조심스러워했는지 이제야 이해가 되는 것 같았어요. 제 며느리는 제가 걱정할까봐, 그리고 저에게 폐가 될까봐 이 모든 고통을 혼자서 3년 동안 견뎌왔습니다. 분숙 할머니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지만 동시에 더 단호해졌어요. 매일 이곳에 와서 온갖 모욕과 질책을 당하면서도 제 약값을 벌기 위해 제가 편안히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참고 또 참아왔다고요. 그런 착한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짓밟을 수 있습니까? 태호 원장이 끼어들려고 했지만 분숙 할머니가 손을 들어 단호하게 제지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할 말이 더 있어요.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들으셔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순간 직원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간병팀에서 3년째 일하고 있던 박미경 씨였어요. 사실 저도 지난달에 원장님께 똑같은 일을 당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분숙 할머니의 용기에 감화되어 말하고 있었어요. 제가 실수한 것도 아닌데 다른 직원들 앞에서 크게 혼나고 망신당했어요. 그날 집에 가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박미경 씨의 고백이 시작되자 마치 댐이 터진 것처럼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 용기를 내기 시작했어요.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정말 여러 번 있었어요. 저도 원장님 때문에 울면서 집에 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사실 우리 모두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소영 씨가 제일 심하게 당한 것 같아요. 정간호사로 일하던 김혜정 씨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원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늘 두려움과 긴장 속에서 일해왔어요. 작은 실수라도 하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매일 조마조마했고요.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잘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소영 씨만큼 성실하고 어르신들을 진심으로 잘 돌보는 사람을 그런 식으로 내보내시는 건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물리치료사 이현정 씨도 말을 이었어요. 소영 선배는 정말 헌신적인 분이었어요. 새벽에도 어르신들 돌봐드리고 주말에도 자원에서 나와서 일하시고 그런 분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태호 원장의 얼굴이 점점 붉어지기 시작했어요. 평소 절대 권력자로 군림하면서 직원들을 마음대로 휘둘렀던 그에게 이렇게 여러 명이 동시에 맞서는 건 생전 처음 있는 일이었거든요. 여러분,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 겁니까? 업무 시간에 이런 식으로 소란을 피우면 업무 시간이라고 하시는데요. 분숙 할머니가 태호 원장의 말을 단호하게 가로막았어요. 어제 우리 며느리를 일방적으로 해고할 때도 바로 이 업무 시간이었잖아요. 그때는 괜찮았나요?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쫓아내는 건 업무고 진실을 말하는 건 소란이라고 하시는 건가요? 그것과 이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태호 원장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평소에 온화한 가면이 완전히 벗겨지기 시작한 거죠. 나는 이 요양원의 원장이고
모든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내가 없으면 이 요양원은 무너집니다. 여러분들이 뭘 안다고 무너진다고요? 분숙 할머니가 전혀 기죽지 않고 차분하게 반문했어요. 정말 그럴까요? 오히려 당신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곳이 점점 병들어가는 건 아닐까요? 겉으로는 따뜻한 요양원이라고 포장하지만 속은 완전히 썩어 있지 않습니까? 태호 원장은 완전히 이성을 잃은 것 같았어요. 지금까지 아무도 감히 자신에게 이런 식으로 대든 적이 없었거든요. 당신이 뭘 안다고 그런 소리를 하는 거요? 나는 이 지역에서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시의원도 2번이나 지냈고 봉사단체 회장도 하고 있다고요. 신문에도 나오고 상도 받았다고요. 당신들이 뭔데 나한테 이런 식으로 존경받는 사람이라고요? 요양보호사 이영숙 씨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어요. 정말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라면 직원들을 이렇게 함부로 대하지 않을 텐데요. 우리가 기계인 줄 아세요? 우리도 다 감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주방에서 일하던 조리사 한말순 씨도 나섰어요. 원장님, 저희가 언제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인정받은 적 있었나요? 항상 뭔가 부족하고 뭔가 잘못되었다고만 하시면서 우리를 압박하셨잖아요. 상황이 점점 태호 원장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동안 그의 권위와 위력에 눌려서 감히 말하지 못했던 직원들이 하나둘 용기를 내기 시작한 거였죠. 마치 독재자에 맞서는 시민들처럼 말이에요. 원장님, 저희는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총무팀 직원 정민수 씨도 나섰어요. 그런데 항상 우리를 의심하고 작은 실수라도 하면 사람 취급도 안 하시면서 다그치셨잖아요. 소영 선배는 정말 성실하고 착한 사람인데 그분을 그렇게 내보내는 건 정말 너무해요. 영양사 최순희 씨도 손을 들었어요. 저도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소영 씨는 어르신들이 제일 좋아하시고 편안해 하시는 직원이었어요. 밤에 잠 못 주무시는 분들 곁에서 새벽까지 이야기 상대가 되어드리고 우울해 하시는 어르신들 마음도 달래드리고 그런 귀한 분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내보낼 수 있으세요? 이제 거의 모든 직원들이 태호 원장에게 등을 돌리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동안 억눌려 있던 불만과 분노들이 분숙 할머니의 용기에 힘입어 폭포처럼 터져 나오고 있었던 거죠. 태호 원장은 완전히 사면초가에 몰린 기분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정말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나한테 반항하는 거예요? 그럼 다 나가세요. 전부 다 해고야. 다른 곳 가서 일해보세요. 해고요? 분숙 할머니가 전혀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비웃듯이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협박하고 위협해서 사람들을 누르고 살았나 보네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수법이 통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때 요양원 로비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러 명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았어요. 곧 익숙한 얼굴들이 나타났는데 바로 요양원 이사회 멤버들과 지역 인사들이었어요. 분숙 할머니의 친구 박순자 씨가 자신의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급히 연락해서 상황을 알렸던 거였죠. 무슨 일입니까? 갑자기 연락을 받고 급히 왔는데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사회 김 회장이 어리둥절해하며 상황을 파악하려고 했어요. 분숙 할머니는 침착하고 조리 있게 그동안의 모든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김태호 원장의 완전히 이중적인 모습, 직원들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부당한 대우, 그리고 며느리가 당한 억울하고 부당한 해고까지 모든 것을 차근차근 장거와 함께 말씀하셨죠. 이사회 멤버들은 점점 심각한 표정이 되었어요. 그들도 그동안 소문으로는 들어왔지만 이렇게 구체적이고 생생한 증언들을 직접 듣는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특히 직원들이 한 목소리로 증언하는 모습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느낄 수 있었어요. 태호 씨, 이게 모두 사실입니까? 이사회 김 회장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태호 원장을 바라봤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믿고 맡겼던 요양원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말입니까? 태호 원장은 이제 완전히 궁지에 몰렸어요.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쌓아온 명성과 지위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죠. 그가 그토록 자랑하던 존경받는 인물이라는 가면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완전히 벗겨진 거였어요. 저는 그저 요양원을 더 잘 운영하기 위해서 때로는 엄격해질 필요가. 태호 원장이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지만 이미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목소리도 점점 작아지고 있었죠. 엄격함과 인격 모독은 다른 겁니다. 이사회 부회장 이순만 씨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런 식으로 직원들을 대하면서 어떻게 어르신들을 제대로 모실 수 있겠습니까? 지역구 시의원으로 온 정혜수 의원도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태호 씨, 당신이 우리 봉사단체 회장도 맡고 계시는데 이런 일이 알려지면 우리 단체 전체에 큰 타격이 될 것 같습니다. 도저히 계속 함께할 수는 없겠어요. 분숙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들을 향해 차분하고 깊이 있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80년을 살아오면서 오늘에야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진정한 미덕은 불의에 맞서는 용기를 갖는 것이라는 걸 말입니다. 그리고 나이 들었다고 해서 조용히 살아야 한다고 해서 잘못된 일을 보고도 침묵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더 많은 경험과 지혜가 있는 어른일수록 용기 있게 나서야 하는 게 아닐까요? 한 달 후 따뜻한 둥지 요양원에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태호 원장은 결국 모든 직책에서 물러났어요. 이사회는 긴급회의를 열어 새로운 원장을 선임했고 직원들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도입했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직원들 간의 소통을 위한 직원대표위원회가 만들어진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첫 번째 위원장으로 소영 씨가 선출되었답니다. 이사회에서는 소영 씨에게 정중하게 사과하며 복직을 제안했고 소영 씨는 동료들의 강력한 권유로 다시 요양원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소영아, 이제 정말 괜찮겠니? 분숙 할머니가 출근하는 며느리를 보며 걱정스럽게 물어보셨어요. 네, 어머니. 이제는 정말 괜찮아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소영 씨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새로운 원장님도 정말 좋으시고 직원들끼리도 서로 도우며 일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소영 씨는 잠깐 말을 멈추고 분숙 할머니를 바라보며 계속했어요. 어머니께서 저를 위해 용기 내주신 덕분이에요. 어머니가 아니셨다면 저는 계속 혼자 끙끙 앓다가 더 큰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어느 화창한 오후 분숙 할머니는 요양원 정원에서 책을 읽고 계셨습니다. 오늘은 친구 박순자 씨를 만나러 온 날이었어요. 순자 씨는 분숙 할머니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어요. 분숙아, 정말 고마워. 내 덕분에 이곳이 완전히 달라졌어. 순자 씨가 분숙 할머니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직원들도 모두 밝아졌고 우리 어르신들도 훨씬 편안해졌어. 아니야, 순자야. 나도 많이 배웠어. 분숙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어요. 평생을 철학자라고 하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철학을 놓치고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무슨 철학? 진정한 지혜는 언제 참아야 하고 언제 싸워야 하는지를 아는 거더라고. 나이 들어 참는다고 해서 다 지혜는 아니야. 때로는 용기 있게 맞서는 것이 진짜 지혜인 것 같아. 그때 소영 씨가 업무를 마치고 다가왔어요.
어머니, 오늘도 순자 할머니와 즐거운 시간 보내셨어요? 그럼 우리 순자가 얼마나 재미있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분숙 할머니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뿌듯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소영 씨의 얼굴에는 예전과 달리 생기가 돌고 있었고 자신감도 생긴 것 같았어요. 어머니, 그런데 오늘 좋은 소식이 있어요. 소영 씨가 신이 나서 말했어요. 새로운 원장님이 저에게 교육팀장을 맡아달라고 하셨어요. 새로 오시는 직원들 교육하고 더 나은 케어 방법들을 연구하는 일이래요. 정말 축하한다, 소영아. 분숙 할머니는 며느리를 꼭 껴안으셨어요. 내가 그럴 만한 사람이라는 걸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된 거구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소영 씨가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는 제가 어머니를 지켜드릴게요. 분숙 할머니는 깜짝 놀라서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뭐라고? 그동안은 어머니가 저를 지켜주셨잖아요. 제가 힘들 때 용기 내서 나서주시고, 저를 위해 싸워주시고, 소영 씨의 목소리가 뭉클했어요. 이제는 제가 어머니를 지켜드리고 싶어요. 어머니께서 편안하고 행복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할게요. 분숙 할머니는 며느리의 말을 듣고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그동안은 자신이 보호해야 할 존재라고만 생각했던 며느리가 이제는 자신을 지키겠다고 나서는 모습이 대견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했거든요. 소영아, 고맙다. 정말 고마워. 분숙 할머니는 며느리의 손을 꽉 잡으셨어요. 우리 이제 서로 지켜주며 살자. 나이 든다고 해서, 힘이 없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함께 꿋꿋하게 살아가자.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따뜻한 저녁 식사를 하며 앞으로의 계획들을 이야기했어요. 소영 씨는 새로운 직책에서의 포부를 이야기했고, 분숙 할머니는 지역 도서관에서 철학 강의를 해보고 싶다는 말씀하셨어요. 나이 들어 참는다 했더니 내 며느리 지키려니까 아직도 싸울 힘이 있구나. 분숙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혼자 중얼거리셨어요. 그리고 며느리를 향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죠. 소영아, 앞으로는 서로에게 비밀 없이 살자. 힘든 일 있으면 함께 나누고 기쁜 일 있으면 함께 기뻐하면서 말이야. 네, 어머니. 약속해요.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새로워졌어요. 더 이상 보호하는 사람과 보호받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를 지켜주는 진정한 가족이 된 거였죠.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분숙 할머니가 참는 것만이 지혜가 아니다라는 깨달음을 얻은 순간부터였어요. 혹시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